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수차에 걸쳐 사과도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큰 과제예요. 저는 여기 보수 진보 얘기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남북이 분단돼서 이념적 대립은 불가피하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가 정치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요인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 문제는 진실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진실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 이전에. 우리가 조국 사태를 놓고 볼 때 세상의 진실도 왜곡당하고 다 그것이 어떻게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되고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양심을 갖고 잘못됐던 건 잘못된 것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수 진보의 논리가 아니라 진실의 영역이고 다음 화두는 민주화와 산업화가 아니라 이제 이 차원에서 국민들을 갈등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통합의 논리가 되어야 되고 국민 행복의 논리를 앞으로 국정의 우선 과제로 둬야 된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바로 국민 행복 그리고 통합, 이것이 이제 앞으로 화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 잘못 진보에 그냥 모든 것이 매몰되어 국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국정을 끝내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제 얘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좌파 정부는 끝내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실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끝내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그 시대 정신을 갖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데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제가 어떤 큰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분명한 생각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장을 할 때는 시장으로서 책임, 장관을 질 땐 장관으로의 책임, 국회의원을 할 땐 국회의원의 책임. 그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왜 자기가 정치를 해갖고 자기는 나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끌고 갑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즉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으냐? 대통령은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정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국가와 국민은 내가 아닌 바로 우리의 국민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지도자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속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에 설마 하면 안 돼요. 설마 우리가 살기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설마 하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설마가 다 그렇게 됐어요. 설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부터 주변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지 그 누구를 여러분들이 누가 잘 돼서 어느 정치인이 잘 돼서 그게 아니다. 내가 살고 내 자식과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속지 말고 설마하지 말고 한 사람을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그 자유파에 인물이 없다고들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좌파에는 뭐 누구도 있고 우리 왜 없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유정국 시장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이분이 있었지? 라고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관을 역임하셨고 시장 선출되셨고 또 의원을 하셨는데
장관을 또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남들은 온 가문을 뒤져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장관을 보통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로서 갖춰야 될 이 현장의 경험을 다 쌓은 분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신데 저는 이 질문을 아까 이미 지금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드릴까 말까 하는데 사실 지금 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을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십니까? 이정국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다가 네. 사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특히 저는 남 얘기하기 진짜 싫어하는데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도 다 그만두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께 한 얘기 그걸 그저 내일은 어렵도 가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겠다. 어? 거짓말? 맨 마지막이 아주 나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덕목의 이론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 경제가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경제 현실이. 그런데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고용의 질과 양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이게 살 수가 있냐고요. 아니 만천하가 다 하는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소미아 문제를요. 지소미아가 지금 이제 비상상황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이 막 조국 사태가 나가지고 막 정부가 위기에 상하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지소미아 종료시키니까 국민들 이거 그래도 일본에게 대차게 나겠네. 괜찮네. 이런 반감에 이게 어떻게 정직한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종료를 시킵니까? 지소미아는 일본하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대사, 미국의 그 국방 전체 합참의장 다 와가지고선 이거 안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미국 날짜는 어제죠. 미국 공화당 당원위원회에서 전론이 만장일치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미국 의회 정부가 총력 이건 안 된다. 이런 자해행위가 어딨냐. 제 발등에 도끼로 찍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이걸로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악화가 되고 방위비 분담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은 자기 정치하고 자기 세력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죠.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하지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취임사를 매일 한번 좀 읽어봐라. 내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네.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이 대통령이 무슨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어느 대통령이 그 전문가입니까? 그거는 유능한 관료를 써서 일 잘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2년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화병에 혈압 오르고 당뇨 수치 올라가고 그죠? 여기 미간 찡그러뜨리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52시간 최저임금제 때문에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알바를 못 쓰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술집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조리가 간편한 튀김 음식하고 냉동식품을 쓴답니다. 대학가 앞에서 그 선술집 하는 사장님 얘기예요. 그 어떻게 사람이 없으니까 튀김 써야지. 튀김이 제일 쉬우니까 냉동식품 쓴답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어요. 그놈 최저임금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네 지금 네 안 하신 분, 네. 예, 마이크를 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검경합동신문사 보도본부장입니다. 저희 신문사는 국내에 지금 8위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에서 이렇게 대통령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그런 기사를 내면 신문사를 없애겠다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신문사 국회에 출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야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 좀 뭐라고 하겠죠. 니네 신문사 없애겠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정부에서는 60조를 선거에 쏟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전 시장님께서 좀 해법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원진처럼 필드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천에 필드로 나온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광화문에 초창기부터 다니면서 저는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황사모 회장도 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죽지 않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같이 죽지 않으니까. 우파에는 죽기를 각오한 자가 없었어요. 요즘은 정광욱 선생님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드로 나오셔서 이 정말 아스팔트에서 발가락에서 정말로 이렇게 최소한 발가락이 아플 정도만 좀 걸어 다니신다면 우리 우파가 인천에서 좌파가 득세하고 30%가 넘는 이 전라도 이 국민이 많거든요. 시민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시발벗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발가락이 부러뜨고 발가락이 골절이 될 정도로 나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이런 필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어떤 그 감정이 오해가 돼서 조원진한테 간 애국 시민들이 많거든요. 수천 명이 지금 조원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시장님께서 왜 박근혜 버렸느냐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천 명이 지금 유 시장님 오해하고 있어요. 그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돈이 많으신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전라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라도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기운 건 사실이지만 전라도 안에도 정말 훌륭한 오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운하실까봐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아스팔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관계가 제가 지난때 8월 달하고 9월, 10월 3일 날, 9일 날, 25일 날 철회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가서 무들러서 연설에서 나왔다는 정치적인 쇼를 하기보다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서 참여를 하고 같이 그 국민들의 아픔과 요구사항을 듣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충분하게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하늘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된 재판 기록이 30만 페이지예요. 그 상당 부분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당 부분은 이 사실하고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해야만이 국민적인 소위말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려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초반기에 막 동물처럼 나왔던 대부분의 사실은
실체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다. 이것은 확실해요. 언제든지 저한테 그 문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저는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또 장관을 지냈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임 있는 언행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려운 부분을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정의롭게 바로 잡아주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장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서 일시적으로 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저처럼 마음이 진짜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렇게 그 퍼주기 뭐 예산 60조 이 문제는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에 513조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엔 세수가 줍니다. 뭐 60조를 지금 뭐 빚을 내는 걸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빚을 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고 제가 지금 현금성 복지를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에요. 인간은요 공짜 좋아합니다. 주면 다 좋아해요. 그건 인류의 경험 법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업체 사장이 돈 벌어서 주는 거야. 이윤을 남겨주는 거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개인 이론도 버는 게 아니에요. 다 국민 세금이지. 그걸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 세금을 갖고 인심을 씁니까? 더군다나 빚을 낸다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그 부담을 다 갖고선 왜 인심을 쓰냐 이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의미하면 빚내서 매표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죄악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걸 딴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하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됐으면 야 좌파 정권 큰일 났다. 저거 무너뜨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좌파가 집권을 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은 정부가 무너질 것 같은데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퍼주면 그것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 정부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 가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아져야 오히려 좌파가 계속 집권을 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 같지만은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뭐 또 제 자랑으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천시장 4년 하면서 시장 딱 됐을 때 우리 인천시 빚이 13조 2천억이었어요. 하루 이자가 12억씩 나가요. 하루.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제가 해결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3조 7천억 빚을 갖고 재정 정상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인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떳떳해요. 당당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거꾸로 제가 한다고 빚 많이 낸다고 제가 갚습니까? 저한테 책임, 법적 책임 주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국가 경영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5년 임기 대통령이 함부로 빚을 내고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17만 4천 명은 영원한 거예요. 잘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줄이지 못해요. 퇴직할 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야 돼요. 그게 국회 예산처에서 계산한 것만 327조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는
주변에 야 뭐 우리 어르신들 와서 휴지도 줍고 뭐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강의실 불도 끄고 그거 하는 거 27만 원 받는 거 41만 명 이렇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2년 반 동안에 118만 개가 줄었어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이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재정 운영을 자기 사유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깨닫고 여기에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빚이 약 700조예요. 정부 빚이. 700조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700조 하나 800조 하나 감각이 없어요. 700조가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 되면 1000조가 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무감각을 이용해갖고 퍼주기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을 갖고 국민의 세금 이걸 갖고 소위 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최고로 나쁜 행위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그 결과가 다른 전략적인 아닙니다. 네. 아, 정말 나라의 살림을 살아보신 분이 아니면 클래스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우리 자유파 이런 보물이 계셔서 참 고맙고 또 희망이 생기는 느낌을 갖습니다. 문득 이육사 선생의 시의 일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금 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화향기는 튀어납니다. 유정복 매화도 있고 고성국 매화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A시대 매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유정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얼굴 좀 푸세요. 아니 뭐 열변을 토하시느라고 얼굴이 다 굳으셨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인데 문재인 얘기하면 조금 내보이려. 사실 저는 방송을 꽤 오래 했거든요. 올해로 30년 차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입 밖으로 육두문자를 내뱉은 적이 없어요. 올해 와서 그냥 저절로 나와. 웬일이야. 텔레비보다 문자하다 나오고. 조국 씨가 기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성이 많이 피폐해졌으나 우리끼리 모이니까 다시 웃음도 웃을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 중심으로 우리 인천에서 똘똘 뭉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장님 노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가사 다 아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팔짱을 끼셔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사랑으로 아시죠? 자 음악 주세요. 다들 일어나시죠? 다들 일어나시죠? 예. 같이요. 손 좀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땅 가슴
달려 밝혀 주리라. 우리는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설렘으로 밝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A시대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애국하는 분들 우리 A시대가 주최하신 육전목시장의 세상 사는 이야기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